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신의 목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예의 바르게, 예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방송 시작할 때 한 두세 번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맨 처음 인사드릴 때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목소리입니다. 먼저 이 닉네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의 목소리라는 이름은 어떤 신성에 대한 도발이라기보다는 제가 신씨입니다. 그래서 신의 목소리라고 정해봤고요. 고단한 하루 끝, 메마른 밤을 적셔줄 그런 담비 같은 목소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최소 2번, 많으면 5번 그렇게 어떤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한 그런 글들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의 목소리 첫 방이 7월 10일이었죠. 아마도 이번 화를 올리는 게 10월 10일 즈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저 땐 목소리가 풋풋했네요. 불과 3달 전인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더위가 왔죠.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느라 더운 건 2번째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반쯤 마취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최소 2번, 많으면 5번 이렇게 글을 읽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혼자서 글을 읽고 녹음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런다는 게 만만치 않네요. 나름 쉼없이 달려왔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마이크 앞에서도 그렇고 편집할 때도 그렇고 그게 제 신변 잡기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글을 읽는다는 게 작가의 삶과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들을 제 능력치 안에서 최대한 잘 표현해내고 그걸 또 누군가에게 잘 전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변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마치 도망자처럼 계속 쫓겼던 것 같아요. 네, 글들은 점점 길어지고 저는 좀 지쳤는데 일주일에 2번 업로드가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제 스스로한테 이렇게 다짐했던 되게 중요한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번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번, 많으면 5번. 네, 그렇게 읽어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주어진 상황에서 정성을 다해서 읽고 녹음하고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방송이 되겠다는 제 결심은 그 결심만큼은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지금 트렌드에 맞고 유행하는 거를 빨리빨리 보여주고 자주 바꾸고 많이 보여줘야 소비자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신의 목소리 제5화 신의 엔진에 출연했던 광고쟁이 친구. 그런 트렌드라서 너 작업하는 것도 비추어 보면 너무 그 파일 하나하나를 마음에 들 때까지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큰 지장 없으면 똑딱 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 팟빵의 명명탱님께서 감사히 잘 듣고 있다고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진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하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댓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네, 그동안은 제가 댓글 올려주신 분들을 누군지 제가 촉이 와서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네, 고맙다고 그렇게 통화나 톡을 했는데 이 명명택님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댓글 올려주신 미스터 사계절, 감성 한웅쿰님, 윤정쌤, 그리고 누나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좋아요 눌러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이발소로 가자 해서 아주 소중한 사진들 쾌척해 주신 제 친구들, 형님들, 대부분은 형님들이었죠. 저보다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그런 큰 형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동생들, 또 묵묵히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자, 오늘은 출판사 문학사상에서 출간하고 그동안 하루키 작품의 번역, 출판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하루키 메신저 이몽빈 작가님께서 번역하신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제2장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달리는 소설가가 되는가 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키 빠는 아니고요. 하루키 형님의 에세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그 스티븐 킹과 교회의 악몽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이발소로 가자 라는 글들에 이어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작가로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선정하게 됐고요. 이 책의 앞면을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 회고록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제목은 측면에 있고요. 이런 커버 디자인이 이 책과 글들의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하루키 인터뷰 중에서 본인은 하루를 23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1시간은 달리기를 위한 시간이고 자신이 그렇게 달리는 것은 글을 쓰기 위해서다. 글을 더 오래 쓰고 싶어서다. 라고 한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키가 달리기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곧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사항으로서의 고통. 진정한 신사는 헤어진 여자와 이미 납부해버린 세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말은 내가 방금 적당히 만들어낸 말이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은 말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건강법은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 역시 신사의 조건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확실히 진정한 신사는 자신의 건강법에 대해 여러 사람 앞에서 주저리 떠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느껴진다. 물론 누구나 알고 있듯이 나는 진짜 신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마음에 두지도 않지만 그래도 역시 이런 책을 쓰는 것은 어쩐지 멋쩍은 일이라는 느낌도 든다. 그러나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달리는 이야기에 관한 책이지 건강법에 관한 책은 아니다. 나는 여기서 자, 모두 함께 매일 달리기를 해서 건강해집시다. 와 같은 주장을 떠벌리고 싶은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 계속 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하고 생각하거나 자문자답하고 있을 뿐이다. 서머셋 모험은 어떤 면도의 방법에도 철학이 있다
라고 쓰고 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매일매일 계속하고 있으면 거기에 뭔가 관조와 같은 것이 우러난다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네, 관조는 볼관자에 비출 조자를 쓰죠. 그래서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덧붙여 설명해 봤습니다. 나도 몸의 주장에 진심으로 찬성하고 싶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으로서 또 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달리는 것에 관한 개인적인 조촐한 문장을 쓰고 활자의 형태로 발표한다고 해도 그다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일에나 품을 들이는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글자로 써보지 않으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달리는 의미를 찾기 위해 손을 움직여서 이와 같은 문장을 직접 써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파리의 한 호텔방에 드러누워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를 읽다 보니 마침 마라톤 러너에 관한 특집 기사가 눈에 띄었다. 여러 유명한 마라토너들을 인터뷰해서 레이스 도중에 자신을 질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만트라를 머릿속으로 되풀이해서 외우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었다. 만트라는 원뜻은 불교, 힌두교의 진언, 그러니까 진리의 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들에 대하여 부르는 신성하고 마력적인 어구라고 하니까 아마도 달리는 도중에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 내지는 마음속에 되뇌이는 금언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꽤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그 기사를 읽고 있자니까 모두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42.19km를 달리고 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만큼 풀 마라톤이라는 것은 가혹한 경기인 것이다. 만트라라도 부르짖지 않으면 하지 못할 힘든 일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형으로부터 배운 문구를 마라톤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머릿속에서 되낸다고 했다. 근데 그 형도 마라토너래요.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왜 영어를 읽을 때면 이렇게 뭔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이라는 게 그의 만트라였다. 정확한 뉘앙스는 번역하기 어렵지만 극히 간단하게 번역하면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하기에 달렸다 라는 의미가 된다. 가령 달리면서 힘들다.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치면 힘들다 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인지 어떤지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결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이 말은 마라톤이라는 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달리기에 관한 책을 한 권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그럭저럭 10년 이상이나 지난 일이지만 지금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면서 손도 대지 못한 채 헛되이 세월을 보냈다. 달리기라고 한마디로 말해서는 테마가 너무나 막연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그대로 꺼내 솔직하게 나 나름의 문장으로 써보자. 아무튼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결심하고 2005년 여름부터 새로 단행본을 쓰는 형태로 조금씩 쓰기 시작해서 2006년 가을에 종지부를 찍었다. 일부의 글에는 과거에 쓴 글이 인용되어 있지만 거의 나의 지금의 기분을 그대로 기록했다. 달리기에 대해 정직하게 쓴다는 것은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정직하게 쓰는 일이기도 했다. 글을 쓰는 도중에 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달리기라는 행위를 축으로 한 일종의 회고록으로 읽어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철학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다 해도 어떤 종류의 경험칙, 관찰과 경험에서 얻은 법칙과 같은 것은 얼마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적어도 내가 나 자신의 신체를 실제로 움직임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고통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으로 배우게 된 것이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잘 응용할 수 있는 범용성은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무엇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나라는 인간인 것이다. 2007년 8월 어느 날 무라카미 하루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2시 30분 새벽이고요. 10월 9일입니다. 숙면하세요.